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참 힘들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잘 나가고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우리 한국처럼 외국에서 볼 때 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와서 물건을 살려고 사정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국내에서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잘 나간다고 합니다만은 세계적으로 그 이끌어가는 기업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건 도요다라고 그러는데 도요다도 올그 손정희 회장한테 순이익이라고보다 시가총액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48조, 네, 도요다가 46조로 인해서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도요다를 추월했죠. 아까도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경제에도 그 국민들을 다 충족시키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주요 하락한 이유는 2020년 4월에서 6월 기준입니다. 고물가 생활 불안, 중동 정세, 그러니까 물가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서 유가, 원유 가격 상승이 서민 경제를 압박하고 정부가 휘발유 보조금이나 비축료, 뭐 휘발유 정부에서는 휘발유에 그 보조금을 내기 때문에 휘발유 값만 지금 자동차에 들어간 기름값만 지금 안정돼 있고요. 그 외로 생활 그 물가가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이면 뭐 1만 2천, 2만 종류의 식품 뭐 이런 먹는 제품들이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옵니다. 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월급이라도 좀 세게 받으면은 그러나 그것으로 어떻게 그 충당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만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불안과 그리고 못마땅한 이런 정부에 대해서 초점을 돌리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율이 처음에 작년 10월 달에 취임했을 때에는 뭐 70%가 넘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올 6월 달 이번 달이죠. 6월 달에 들어서 50%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일본에 있는 그 여러 수상을 제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그 수상 가운데에서도 다카지 총리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총리 혼자서 힘을 쓴다고 해도 물가가 다 하루가 모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뭐 아무리 수상이라도 그 뭐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예. 국민들에게 그 생활이 그 어려우니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한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정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것은 가장 큰 물가고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가고. 국민 50%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요. 물가 대책 불만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국회 운영 논란입니다. 예산 심의 단축 등 강행 처리에 그러니까 자민당이 국회의원 수가 이번 많죠. 그리고 국회에서의 그 파워가 크다 보니까 야당이 반대를 해도 그냥 뭐 머릿수만 많은 자민당 총수로 인해서 정말 해결해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반감도 36, 8%나 되네요. 또한 젊은 층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20에서 30대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보였으나 70에서 80%대를 받았으나 최근 30대 이하에서 18에서 19%가 급락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또한 생활 실감 부족하고요. 또한 기타 선물 카타로그 기프트 이거는 뭐 다카이치 총리의 뭐 뭡니까 카탈로그 그 선물을 각 그 의원들에게 보냈죠. 3만 원인가 이렇게 얼마 보냈어요. 3만 엔인가 이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요. 무당파증 이탈, 여성 지지가 일부 하락하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 2025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는 65에서 70%대 고공행진했습니다. 지지율이 2026년 4월 53% 까지 떨어졌고 이후에도 50에서 66%대에서 소폭 등락 중입니다. 이런 의미로 해서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래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만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의 남녀별입니다. 이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여성의 지지율이고 또 위에 있는 것이 남성의 지지율인데 이 10이라는 것은 작년에 10월 달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10월 달 취임할 때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70%까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작년에 12월 연말에도 한 70%까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1월 달에는 뭐 이렇게 60% 미만, 뭐 55%까지 급락했고요. 또 이번 3월 달, 6월 달은 뭐 50%까지 더욱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역시 국민들이 처음 취임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 그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있어서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수상 혼자서만 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역시 경제적인 면 월급 문제인데 월급 문제에 지금 중동 정세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뭐랄까 월급이 그 물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감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프 사진 설명은 남녀별의 지지율이 그래프 남성보다 여성 지지율이 하락폭이 더 크게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최근 조사에서 이런 민생과 성별, 세대별 지지 구조 변화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점점 떨어지는데 다음 달 이번 달에 2월이니까 7, 8월에는 더욱더 이제 더위가 오고 하면은 더욱더 국민들이 소비를 해야 되죠. 뭐 에어컨도 켜야 되고 뭐 전기, 가스,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도 먹어야 되죠. 더우니까. 그리고 식량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7, 8월에 가서 더욱더 하락세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워낙에 뭐 경제를 그 살리는 것은 수상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도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할 만큼의 커다란 그 성과를 내야 되는데 물론 일본 국내에서는 각 기업이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일본 경제 현황은 완만한 성장을 하고 인플레이션 지속, 민생 압박이 특징입니다. 다카이시 내각 출범 후 정책 효과로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중동 정세로 인해서 유가 상승, 에너지 쇼크가 성장 둔화에 물가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GDP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경제인들이 하는 것은 아직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월급 같은 것이 올라가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만의 초점을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정부죠. 정부는 누가 있으면 대표적으로는 다카이치 수상에 그래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긍정적인 요인들을 보면 강한 기업 실적과 설비 투자, AI, 디지털 노동 절감, 임금 상승 사이클 정착 3년 연속 5%대. 그러니까 매달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매년 5%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물가가 하루 이틀 멀지 않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뭐 월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빵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불만은 정부
정부 자민당으로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유 중 하나는 물가가 올라가고 폭등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수상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교적으로는 다카이치 트럼프 미일 관계도 이렇게 사진과 같이 나와 있으면 잘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트럼프하고도 이렇게 약속도 하고 뭐 국빈 초청했죠. 그리고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또 셔틀 외교로 또 다카이치 수상이 한국도 방문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카이치 수상을 방문하고 나라죠. 나라 와서 이렇게 드럼도 치는 이러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어. 근데 외교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처음에 취임할 때는 극우가 아니라서 극우라서 뭐 경계하는 그런 이 얘기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참아가면서 한국과 미국과 한국에 대한 얘기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힘을 써도 경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2020년 6월 경제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기업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국내에서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도요다가 아니면은 도요다에서 물건 만들지 않은 우리 외국 기업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에서 뭐 초청하듯이 도요다를 초청하거나 도요다 물건을 사가거나 뭐 이런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커다란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고 국민의 불만들이 커져가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것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근무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그 월급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몇 개 대기업에서 또 해결할 문제가 안 되고 또 부족하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며 뭐 오늘 아침에 좀 물가가 올랐는데 뭐 점심 때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일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 중동 정세가 겹치고 해서 유가가 폭등하고 상당히 그 리터당 200원이 200엔이 넘었었죠. 그러나 기름값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값만 지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비쌉니다. 원래는 비싼데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싸다기보다도 안정된 단가로 지금 기름을 넣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값에 대해서는 불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민생 먹고 살아야 되죠. 전기도 써야 되고 또 가스도 써야 되고 또 물도 써야 되고 또 먹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월급 문제죠. 월급에서 많은 게 그 물가 상승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지지율이 점점 다카이치 수상의 지지율이 낮춰져 마이너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달이 6월이니까 7월이나 8월에는 점점 더 더욱더 뭐 40% 정도, 45% 정도나 뭐 이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그 일본에서 가장 큰 기업이 소프트뱅크 그룹입니다. AI 투자에서 성공했어요. 소프트뱅크가 도요다를 누르고 1위를 하고 있고요. 2위가 바짝 밑에 도요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쓰비시 UFJ 은행이나 뭐 히타치라든가 소니그룹이나 도쿄 엘렉트릭 반도체입니다. 아드반테스트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도 여러 가지 받쳐주기는 있긴 하는데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조금 지갑 사정이 좋게 만드는 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이 잘 살아야 되는데 아직 중소기업들은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